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근 작가님의 구마라는 선엽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설은 선엽시대의 야만인들이 핏줄과 문신으로 경지를 드러내며 주인공 소명이 야만인들 중에 오삼부락 출신으로 시작합니다. 소명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며 경지를 높여가는 선엽소설입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푸른 산 속에서 약초를 캐던 소명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만전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자신의 신체가 이를 따라주지 않아 좌절합니다. 전사들은 핏줄이 활성화되면 전사의 체내 혈기는 보다 강력하게 흐르면서 이를 통해 신체 능력과 전투력, 회복력 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각 핏줄이 활성화될 때마다 전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며 많은 야만전사들은 최대한 많은 핏줄을 활성화해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명은 오룡연이라는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산 정상으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지네들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그를 도운 것은 붉은 원숭이 소홍입니다. 예전에 인연을 맺게 된 소홍은 영특한 원숭이인데 소명은 이 붉은 원숭이를 이름까지 지어주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소홍이 건네준 작은 검은 돌 조각을 손에 넣은 소명은 이 돌 조각이 특별한 힘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돌을 목걸이로 만들어 무게 겁니다. 소명이 원숭이 친구 소홍 덕분에 기연을 손에 넣는 장면입니다. 16살이 된 소명은 오산부락에서 열리는 야만정신 각성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 의식은 16살이 된 부락의 청소년들이 야만전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소명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야만의 조각상에 참배하지만 그에게서 빛이 나지 않아 야만전사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돌연 소명의 목에 걸린 검은 돌 조각이 강렬한 어두운 빛을 발하며 조각상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조각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소명은 갑작스러운 힘에 의해 비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명은 야만 조각상의 세계에서 이상한 힘에 의해 환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숭배하는 장면과 하늘에서 거대한 야만 조각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환상 속에서 소명은 자줏빛 옷을 입은 신비한 존재와 눈이 마주치며 강한 힘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그 후 소명은 야만전사의 수련법을 얻게 되지만 조각상에 금이 가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소명이 야만전사의 수련법을 계승받은 후 오산부락의 하늘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소명은 자신이 겪은 일이 이 소용돌이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소명은 이 돌 조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추고 불안 속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명은 돌 조각의 힘 덕분에 응열경 첫 번째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핏줄을 완전히 선명하게 한 이후 소명은 두 번째 핏줄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만전사 수련에 필요한 혈액 보충을 위해 소명은 오룡연을 떠올리고 그 약초를 마신 후 체내에서 냉기와 온기가 결합되며 혈액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돌 조각에서 어두운 빛이 번쩍이고 소명은 강력한 힘으로 네 번째 핏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는 응열경 1단계에 성공적으로 도달합니다. 어느 날 소명은 돌 조각의 힘에 의해 황무지로 순간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기이한 조각상과 문을 통해 소명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알약을 조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돌 조각의 비밀을 더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 돌 조각이 자신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소명은 붉은 원숭이 소홍이와 함께 약초를 구하기 위해 흑연봉으로 향합니다. 흑연봉의 깊은 곳에 위치한 화염석회구를 발견하게 되고 이곳이 알약 조제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수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소명은 화염석회굴에서 알약을 조제하기 위해 용암의 열기를 활용하여 거친 솥을 제작합니다. 다양한 약초를 사용하여 돌솥에서 알약을 만들기 시작하며 마침내 붉은색 알약과 푸른색 알약을 각각 3개씩 성공적으로 조제합니다. 붉은색 알약은 강력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푸른색 알약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소명은 자신의 알약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에게 붉은색과 푸른색 알약을 각각 먹이거나 상처에 발라봅니다. 붉은색 알약은 새를 순식간에 핏덩어리로 만들어버렸으며 이는 소명을 놀라게 합니다. 반면 푸른색 알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명은 푸른색 알약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알약을 삼키고 그 결과 다른 약초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수련 속도를 극대화하며 응열경 2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알약을 조제하고 복용합니다. 소명은 수련에 몰두하던 중 다른 부족의 외부 침입자들이 그의 조제실 근처에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들은 소명의 유일한 친구인 원숭이를 발견하고는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를 목격한 소명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수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수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6번째 핏줄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며 응열경 2단계에 도달합니다. 소명은 원숭이를 잡아간 흑산부락의 전사 2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응열경 3단계의 강력한 전사로 소명은 그가 자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응열경 3단계 전사는 소명을 우습게 여기며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는 길고 강력한 창을 소명에게 던지며 공격하지만 소명은 이를 간신히 피하고 곧바로 화살을 쏘아 응수합니다. 하지만 그 전사는 소명의 화살을 간단히 막아내며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소명은 붉은색 알약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그 알약이 이 전사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사가 소명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를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날리려는 순간 소명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전사의 상처 부위에 뿌립니다. 전사는 고통스러운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몸이 붉은 안개로 변하며 사라져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전사 울치는 완전히 겁에 질리며 소명을 막이라 외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소명은 울치를 전략적으로 몰아가며 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결국 울치는 지쳐가며 도망치던 중 오산부락 수렵조가 설치한 덫에 걸리고 맙니다. 소명은 울치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목을 베어 그의 생명을 끝냅니다. 소명은 자신의 첫살인과 이후의 경험을 통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합니다. 조제실로 돌아온 소명은 계속해서 알약을 조제하고 수련을 이어갑니다. 소명은 자신의 수련 속도가 빨라졌음을 느끼며 오랜만에 오산부락을 찾아갑니다. 부락에서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소명을 반갑게 맞이하고 소명은 자신을 키워준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소명은 어르신에게 자신의 알약 조제법을 공개하고 어르신은 소명의 알약이 지닌 잠재력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소명에게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며 부락 안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어르신은 소명에게 야만정신 각성 기술을 시전하며 소명의 체내 혈액을 정화시켜 그의 수련을 돕습니다. 소명은 어르신 덕분에 11번째 핏줄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경지가 상승하며 응혈경 3단계에 오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어르신은 소명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응혈경 다음 단계인 개진경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소명은 돌 조각을 이용해 신비한 장소로 돌아가 돌문을 열고 새로운 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소명은 여러 알약 조제법을 발견하고 3가지 특별한 알약 조제법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소명은 알약의 재료인 나온엽이라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부락을 떠나 장터로 향합니다. 소명은 장터에서 고급 약초와 물품을 거래하는 천막에 들어가 자신이 준비한 약초를 판매하려 합니다. 그는 야수를 잡아 몰래 알약을 뿌리며 야수를 혈무로 변하게 해 상대를 겁주면서 자신이 엄청난 실력자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후에 소명은 돌조각이 알려준 조제법으로 만든 청진산이라는 약을 판매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인 소명은 나온엽을 구매하고 부락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장터에서 사라집니다. 소명은 장터에서 돌아와 결국 응혈경 3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명은 한 단계 경지를 돌파할 때마다 여러가지 시련을 거치며 알약을 제조하기 위한 약초들을 얻기 위해 꾀를 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붉은 원숭이 소홍 덕분에 가지게 된 돌 조각이 밸런스 잡힌 기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숨에 고수가 되는 기현보다는 이렇게 알약 만드는 조제법을 알려주기만 하고 재료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겪으며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줄거리에서는 생략했지만 돈을 마련하려고 소명이 판 청진산이라는 약 때문에 거대한 부족의 고수들이 대규모 수색에 나서기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돌 조각으로 만든 약이 그만큼 엄청난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 소명이 이 비밀을 잘 지켜나가는지 긴장하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소개한 줄거리는 20화 정도인데 소명이 응혈경 3단계에 오른 모습입니다. 1515화 완결이라는 초장편 소설답게 아직도 많은 경지들과 다양한 모험들 그리고 고아인 소명의 출신에 대한 비밀도 밝혀갑니다. 감사합니다.